안녕하세요. 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서양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계가 오작동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는 면역계가 왜 오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에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듣게 되는 얘기가, 이 병은 난치병입니다. 평생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좋은 치료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서양의학에서는 원인 치료를 못하고 대신에 염증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번 5-ASA 아미노살리식 애시드이고요. 2번 스테로이드, 3번 면역억제제, 4번 생물학적 주사제제, 5번 장 절제 수술. 오늘은 이 중에서 소염제로 분류되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ASA 아미노살리식 애시드라는 뜻이고, 아미노살리실산이란 의미죠.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살로팔크, 네자반트 이런 여러가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제품명이죠. 제품명은 다르지만 실제로 성분은 같은 성분입니다. 화학 결합식에 따라서 이걸 설팔살라진, 메살라진, 메살라민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복잡한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약이 소화기 어디에서 녹아서 흡수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성분을 위에서 녹게 하느냐, 혹은 소장에서 녹게 하느냐, 대장에서 녹게 하느냐 등의 차이가 있고, 좌약으로 쓰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해서 소화기관에 쓰는 소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관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약효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작용은 소화불량, 두통, 피부 발진, 탈모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약효가 약한 만큼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초반에 효과가 있다가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다시 효과가 없어지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이때 재발했을 경우에 이 약을 다시 고용량으로, 용량을 좀 많이 해서 써도 이때는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계속 이게 효과가 좋았으면 사실 이 약으로 치료가 끝났겠죠. 이렇게 증상이 재발하거나 혹은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게 되는 소염제 종류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종류와 구성이 복잡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성화학물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소염작용을 지닌 합성 스테로이드죠. 그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는 스테로이드 중에서 프레드니솔론 성분인 소론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소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강력해서 복용하면 반짝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심한 환자한테 자주 사용됩니다. 보통 처음에 6알에서 8알부터 시작해서 증상이 좀 개선이 되면은 일주일에 1알에서 반알 정도를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결국 2알이나 1알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되면은 억제됐던 증상이 다시 심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좀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아예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도 문제지만 효과가 있다고 장기 복용하게 되게 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혹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아주 심각합니다.
부작용은 워낙 다양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붓고 동그래지는 문페이스를 동반하는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고 당뇨, 고혈압, 근육 약화, 혈관 약화, 피로, 부종, 다모, 탈모 이런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이 관회 유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데 부작용 때문에 관회 유지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관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염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엄밀히 말해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 대신에 관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관해라는 말은 자각적으로 타각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것이나 혹은 질병의 활동성이 없어진 것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의 측정 기준인 CDAI 점수의 경우 150점 이하,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측정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CCAI 점수의 경우 2.5점 이하인 경우를 관해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양의학적인 치료 중에 5-ASA와 스테로이드 두 소염제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역 억제제와 다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